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이제 스크립트 작성 방법, 그리고 훈련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다룰 거냐면, 인바운드, 그리고 혹은 이제 아웃바운드 상담 중에서 한 가지씩 스크립트를 할 텐데, 그 중에서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어떤 불만 처리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다룰 거고요. 아웃바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웃바운드 중간에 어떤 기업에 대해서 혹은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고객과 통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통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좀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존의 이론을 다루면서 불만 처리에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쉽게 생각하면 어떤 공감해 주는 거, 그죠? 고객이 충분히 이 상황에서 화가 날 수 있겠구나. 이 상황에서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구나. 공감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나한테 불만은 아니래요, 고객이. 그쵸? 나한테 불만이거나 혹은 내가 잘못한 고객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고객을 대표로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과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염두에 두시고 함께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5번 문제이고요. 안에 교환이 조금 이제 글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인바운드 처리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주문 관련한 고객 상담이에요. 자, 설정을 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이 품절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난 고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신제품이 아니라 샘플 제품으로 발송을 하려고 하냐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자, 1번 원단 부족으로 거래처에서 생산 불가로 품절 처리됐다. 그래서 이 고객이 구입한 제품이 품절된 이유가 요거였구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고객한테 이야기는 해줘야겠죠. 두 번째, 고객은 해당 상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대안들이 좀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모델이 촬영할 때 한 번 입었던 샘플 제품이 하나 남아있고 새 제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고객이 구입을 만약에 원한다면 2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공을 해주는데 그때 20% 할인된 금액을 어떻게 한대요? 이미 금액을 지불한 상황이기 때문에 20%의 차익은 적립금 지급이나 카드 부분 취소 처리가 된다. 그리고 샘플 제품은 금일 발송되고 이틀 안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안내를 하래요. 자, 여러분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5번과 6번은 실제 기출이 되었던 문제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출 문제를 토대로 좀 구성이 되었고 혹은 여러분들께 이런 문제가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출제 경향이 높은 이러한 부분을 좀 다뤘다라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바운드죠. 그래서 먼저 상담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성 미씨 브랜드 어디 쇼핑몰 상담원 누구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첫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화하자마자 제가 구입한 물건이 품절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자, 그러면 5-1번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객이 누구누구요. 이름을 얘기했어요. 고객명을 확인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품절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단 우리는 물건을 팔았고 돈도 받았어요. 그런데 물건을 보내줄 수 없는 품절 상황이 일어났어요. 고객에게 당연히 사과를 해야겠죠. 사과를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 주문. 고객과 주문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저 누구누구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5-2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담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거 제가 이번 주 주말에 꼭 입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떡하실 거예요? 화가 났어요. 자, 그러면 5-2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품절됐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겠죠. 여기서 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품절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품절 이유.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죠? 대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말만 봐도 어때요? 지금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에 또 아무래도 사과가 한 번 더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이 대안 제시가 어떤 거예요? 샘플.
그죠? 샘플로 좀 받아보실 수 있겠냐. 샘플이 한 장이 있다. 이걸 안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떡하실 거예요? 라고 한 다음에 상담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급하니까 샘플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샘플을 보내드려도 괜찮겠냐? 탐색을 해야 되겠죠? 샘플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샘플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상담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카드 부분 취소해주세요.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 지금 여기를 얘기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적립금을 지급해드리거나 혹은 어떤 카드 부분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했죠. 이것도 고객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고객이 카드 부분 취소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담사가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상품의 20% 가격인 1,500원은 바로 카드 부분 취소 처리해 드렸고요. 카드사로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2,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고객이 뭐라고 했나요? 네 알겠어요. 빨리 옷이나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그쵸? 그럼 이제 마무리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다시 한번 뭐 감사나 혹은 사과 인사 다시 한번 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 또 뭐가 빠졌어요? 여기 중간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있나요? 이틀 안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정보가 들어가야 되죠. 배송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불만 처리할 때 중요한 거 뭐 들어갔나 볼까요? 공감, 사가 들어갔나요? 사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물론 여기다 공감 들어가면 되겠죠. 고객님 물건이 품절되셔서 많이 속상하시죠? 많이 화나셨죠? 이런 것도 들어가면 되겠네요. 공감, 사과 이런 거 들어갔고 직접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사를 붙여서 조금 글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요것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그래서 물건대에 제가 구입한 물건이 품절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랬을 때 상담사가 어떻게 말해주시면 여러분 화가 좀 누그러지시겠어요? 그러셨어요, 고객님. 품절 문자 받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확인해 준다는 얘기겠죠. 실례지만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5-1번을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겠죠. 아이고 그러셨어요 고객님.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고객님 성함 빠르게 확인하고 주문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례지만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일단 고객님이 지금 구입한 물건이 품절돼서 직접 문자를 왔어요. 문자를 아마 일방적으로 보냈나 봐요. 쇼핑몰에서. 그랬더니 고객이 지금 전화를 한 거죠. 이 상황이면 고객이 좀 화가 날 법도 하고 신속하게 일단 처리를 원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신속하게 응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고객님 그러셨어요. 고객님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주문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나요? 누구누구예요? 그 다음 5-2번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품절 안내, 품절 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땡땡땡 고객님 주문해 주신 상품 확인되었고요. 현재 거래처에서 동일한 원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품절 처리되었습니다. 아유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되겠죠. 뭐 또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고객님 저희가 주문건 확인이 되었고요. 너무 죄송하게도 현재 거래처의 원단 부족으로 생산이 어려워서 품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런 식으로 5-2번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객이 엄청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고 샘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쓸 거죠. 그래서 고객님 불편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촬영할 때 모델에 한번 입었던 샘플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해당 제품으로 보내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다만 새 제품이 아니더라도 잠시 촬영 때만 착용하였기 때문에 새 제품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제품입니다. 다만 새 제품을 보내드리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에 2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해드리는 건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고 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사과와 대안제식 샘플의 방법이 있는데 어떠시겠어요? 라고 탐색을 하는 거죠. 혹은 뭐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아유, 꼭 필요하신 제품이라 더욱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은 뭐 이제 확인을 좀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모델이 촬영 때 입었던 제품으로 샘플 제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해당 제품으로 보내드려도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퀄리티는 그리고 새 제품과 비슷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새 제품과 동일하지만 혹시라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20% 저희 쪽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 이건 좀 어떠신가요?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혹은 괜찮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일단 급하니까 샘플로 보내주세요. 예, 그다음에 적립금과 카드 취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양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고객이 이것도 싫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정말 방법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해달라고 고객이 원했죠. 왜냐하면 방법은 요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대안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고객이 수긍을 했으니까 감사의 인사 드리는 거죠. 양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래서 20% 금액만큼 카드로 부분 취소 처리해 드리거나 해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넣어 드릴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 편하신가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고객의 탐색하는 거예요. 고객이 의견을 좀 묻는 거죠. 어떤 게 편하신지 묻는 거죠.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편하신가요? 라고 묻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입으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바로 어떻게 처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편하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빨리 옷이나 보내달라고 하니까 양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품절로 새 제품 보내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사과를 이제 끝으로 맺는 거예요. 해당 제품은 등록된 주소지로 금일 발송 처리해서 이틀 안으로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땡땡 쇼핑몰 상담원 누구누구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만약에 4번을 어떠한 조금 더 변경을 해본다면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빨리 옷이나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해당 상품은 오늘 바로 출고해드리고요. 혹은 뭐 오늘 바로 혹은 뭐 오늘 신속하게 바로 출고해드리고요. 이번 주 주말 안에 꼭 아까 주말에 입는다고 했었죠? 이런 멘트를 넣는 거예요. 요 주말에 꼭 입어야 돼서 급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 상품은 오늘 바로 출고해드려서 이번 주 주말에 입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소지는 등록된 주소지로 이틀 안으로 발송해드리고 오늘 발송해드리고 입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쇼핑몰의 상담사 누구누구였습니다. 인사드리고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바운드 상담을 마치시면 되고요. 아무리 뭐 이제 불만건이라 하더라도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왜냐하면 여기 지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불만건이라고 해서 크게 어렵고 힘든 건 없었다.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공감하고 사과드리는 거, 대안 제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 순서 적절하게 구성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인바운드 스크립트 한번 훈련을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웃바운드 스크립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바운드 스크립트가 조금 길어서 제가 두 부분을 좀 나눴어요. 자, 이번에는요, 뭐냐면 상황은요, 자동차 AS 수리 이후에 그 센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에 방문해서 자동차 AS 수리를 받으신 이후에 그때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거죠. 아웃바운드고요. 자, 설정은 어떻게 되었냐면 일주일 전에 자동차 AS 수리를 받았던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센터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해피콜하는 상황이다. 첫 번째, 수리 이후에 차량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한다. 중요한 문제이죠. 두 번째, 그 다음 땡땡센터, 그러니까 방문했던 센터를 말하겠죠. 땡땡센터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다. 만족도는 만족, 보통, 불만족 범위 내에서 고객이 결정한다. 척도가 3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 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수리비 할인 등의 캠페인이 진행이 된다. 이를 미리 문자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러한 혜택들이 있고 이러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을 하라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센터나 땡땡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나 개선 원하는 점을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럼 해피콜 어떠한 하면서 일단 차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까요? 스크립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바운드 상담사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땡땡땡 자동차 고객센터의 누구누구입니다. 실례지만 땡땡땡 고객님 되십니까? 혹은 맞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본인이 받았어요. 그랬을 때 땡땡땡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저희 땡땡센터를 이제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리 잘 받으셨는지 사후 관리차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통화 괜찮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본인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본인이 아닌데 이런 자세한 얘기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특히 어디 센터를 방문했다라는 것 이런 것도 사실 어때요? 이 고객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고객에게는 이야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고객이 없어요. 없고 뭐 가족이나 뭐 친구나 직장 동료가 받았겠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보통 어떻게 해요? 고객이 본인이 없을 때 혹은 의사결정자가 아닐 때 당연히 뭐 시간을 탐색해야겠죠. 언제쯤 제가 언제쯤 통화 가능하실까요? 혹은 언제쯤 제가 전화 드리면 저희 고객님과 통화 가능하실까요? 그 다음 제가 그때 전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리콜 안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통화 가능하대요. 그러면 만족도 조사 실시하래요. 그럼 여기서 만족도 조사하면 되겠구나. 잘 진행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척도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yes 실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통화 괜찮으시냐라고 물어봤는데 본인이 지금 뭐래요? 바쁜가 봐요. 통화 거절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상담사가 많이 바쁘시군요, 고객님. 혹시 제가 언제쯤 연락드리면 편하실까요? 혹시 고객님 언제쯤 통화 편하십니까? 제가 몇 시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땡땡 자동차 고객센터 누구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자, 그 다음 6-2번에서는요.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고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만족이요. 수리 잘 받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족했구나. 그랬을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상담사는 만족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족, 보통 불만족 중에 어떻게 느끼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래요? 불만족해요. 너무 비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될까요? 그런데 지금 6-3번에 당연히 맨 처음에 불만족스러운 걸 얘기를 하니까 뭐 공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혹은 뭐 사과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그런데 여기 보면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 보니까 네, 바로 등록해드렸습니다. 추후 캠페인이 진행되실 때마다 문자 전송되실 겁니다. 이 부분이 나왔다는 건 이 앞부분에서 무언가가 요거에 대한 정보가 있었겠구나라는 거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요거. 그렇죠.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수리비 할인 캠페인이 진행된다라는 거. 왜요? 지금 그게 불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왜 불만족스럽다 했죠?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했단 말인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어떤 거 있으면 좋을까요? 캠페인 안내를 하면 되겠죠. 고객님 많이 비싸셨군요. 이런 캠페인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건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바로 등록해드렸습니다. 추후 캠페인 진행되실 때마다 문자 전송되실 겁니다. 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이 고객은 만족스러웠죠? 그 다음에 함께 마지막 어떤 거 물어보라고 그랬죠? 회사에 바라는 점, 개선 원하는 걸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물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나 자동차 회사에 바라는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족했으니까 특별히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고객은 일단 알겠다 이러고 그냥 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개선사항을 막 얘기해요. 개선사항을 경청한다. 그 다음에 바로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죠? 따로 이 부분이 문제로 나와 있진 않으니까 참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이 막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유, 그러셨군요.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담당자에게 최대한 빨리 접수하여 추후 방문하실 때는 불편함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부분이 빈칸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 뭐가 들어갔나요? 감사. 일단 내가 지금 직접 전화했죠. 전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하고 응해주고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건 굉장히 어때요? 불만을 처리를 잘했을 때 충성 고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객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왜냐면 고객이 말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겠죠. 개선의 요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감사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처리를 해드리게 될지 이런 것도 안내를 해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뭐 처리 안내라던가 혹은 뭐 담당자를 안내해드려도 되겠죠. 뭐 사과가 있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는 지금 없는 고객, 그러니까 개선사항이 없는 고객과 개선사항을 모두 이제 들어주었던 고객과 동일하게 자, 마무리를 지었어요.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 거죠. 제가 아웃바운드로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에 감사대야. 통화에 대한 감사 인사. 자,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인사하면 될 것 같아요. 소속과 이름, 인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우리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답안지를 받았을 때, 이런 시험지를 받았을 때 뭐부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먼저 간략하게 먼저 써도 돼요. 써두신 다음에 여기다가 살을 붙여서 여기 있는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글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저희 교재를 함께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6-1번엔 어떻게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냐? 저희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땡땡 자동차 고객센터에서 사후관리차 전화 드렸습니다. 혹시 언제쯤 전화 통화 가능하신가요? 제가 그때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땡 자동차 고객센터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마치면 되겠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겠죠. 고객님이 잠시 부재 중이시군요. 저희 땡땡 자동차 고객센터에서 사후 관리차 전화 드렸고요. 제가 혹시 몇 시쯤 전화를 드리면 통화가 편하실까요? 언제쯤 전화 드리면 땡땡땡 고객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고객님, 제가 그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번을 구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만족도 조사를 하는 단계예요. 지금 요거를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1번 들어가야 되겠죠? 수리 이후에 차량 이유는 없으신지 이런 거죠. 그래서 교재에는 고객님 이번에 땡땡 센터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수리 이후에 차량에 이상은 없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 주신다면 만족, 보통, 불만족 중에 어떻게 평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겠죠. 이런 만족도 조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고객이 정말 만족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센터를 평가하거나 혹은 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도 되고 또 고객이 불만족스러운 거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듣기 위한 거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서비스 만족도를 여쭙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번에 저희 땡땡센터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수리 이후에 차량 이상은 없으셨나요? 혹시 방문하셨던 땡땡센터에 대해서 만족도를 평가해 주신다면 만족, 보통, 불만족 중에 어떻게 평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고객이 만족해요. 불만족한 사람도 있었죠? 6-3번 공감, 사과, 캠페인 안내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셨군요. 고객님 예상치 못하게 높은 비용으로 좀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제?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수리비 할인 등의 캠페인이 진행될 때 미리 고객님께 문자로 안내해 드리는 건 어떠신가요? 캠페인 기간 동안에 수리를 하게 되면 절약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캠페인 정보가, 이러한 캠페인들이 있어. 이때 너에게 연락을 주면 그때 비싸지 않게 수리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해도 되겠죠. 아, 너무 높은 금액이 갑자기 이제 나와서 비용이 갑자기 비용이 발생되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해주고요. 그다음 고객님, 혹시 저희 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수리비 할인 등의 캠페인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러한 캠페인이 진행될 때 고객님께 따로 연락드리고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문자를 좀 드리는 건 어떠실까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6-4번에서 어떻게 되나요? 통화를 마무리하는 거죠. 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량 운행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땡땡땡 자동차 상담원 누구누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혹은 뭐 이제 자동차 관련이니까 늘 안전운행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인사를 끝마치는 것도 굉장히 좀 센스 있게 좀 보일 수도 있겠죠. 혹은 뭐 마지막 인사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아, 바쁘신데 이렇게 연락 받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자동차 상담사 누구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맞춰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불만 처리라던가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봤어요. 자, 불만 처리라고 해서 굳이 어려운 게 있다? 없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더라? 공감해 주는 것. 물론 어떤 불만 처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충분히 사과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써주세요. 써주시고, 만약에 이 내용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 원하는 질문에,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되는 대답에 아닌 경우에 이런 게 있다 라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도 없고 또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건 뭐예요?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 그다음 항상 스크립트 작성하시기 전에 연필로 뭐 한다? 먼저 써보시고 지우개로 지우시고 버려야 됩니다. 간혹가다 그런 걸 여쭤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문제집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 시험지에다가 연필로 쓰고 뭐 지우개로 지우셔도 상관없고 사실 문제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원고지 답안지 있죠. 답안지에다가 연필로 쓰고 그 다음에 볼펜으로 써요. 그런 다음에 연필이 남아있거든요. 연필 다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 연필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볼펜으로 덧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연필 보이지 않도록 다 지우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 뭐 연필 자국이 연필 자국이 아니라 연필로 쓴 뭐 다른 글씨가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감점 처리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색깔? 검정 색깔이나 뭐 청색깔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검정색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정색만 꼭 쓰고, 아무래도 여러분 채점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혹시 스크립트라던가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에 조금 불합격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어디에서 감점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일단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저도 어떤 교재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채점은 누가 하나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 여러분 글씨를 예쁘게 쓰고 못 쓰고 상관이 아니라 깔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성 들여서 썼다는 걸 꼭 답안지에 꼭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6문제 풀면서 스크립트 훈련을 좀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 예상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